수능 특강 1강의 수능 기본 문제 1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문제들이 가장 현실적인 윤리 문제들입니다.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옳을까요? 그리고 동물을 그저 우리가 먹을거리로만 대우해도 좋을까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곤뿐만 아니라 동물 문제에도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먹을거리로만 대우해도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윤리학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주된 관심을 지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주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윤리학이 관심을 갖는 분야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민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란 누구나 숙고하여 의견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윤리학자가 지지할 견해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이 윤리학자가 어떤 윤리학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뒤에 부분의 진도를 다 배웠다면 이 윤리학자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지지할 내용을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이 윤리학자는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윤리학의 분류를 배우셨는데 윤리학의 분류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규범 윤리학이 있고 그 다음에 메타 윤리학이 있고 기술 윤리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규범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죠. 도덕 원리, 규범에 대한 탐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논리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윤리학이 과연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 따져보는 그런 학문을 우리가 메타윤리학이다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윤리학은 특정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윤리적인 현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기술한다, 서술한다 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 되겠죠. 그 중에서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이라고 하는 두 아이는요, 논리적인 분석 혹은 객관적인 기술, 묘사 이런 걸 강조하는 학문들이기 때문에 이 두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가치를 개입하지 않는다. 가치 중립적인 어떤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규범 윤리학은 도덕 원리나 규범을 찾아야 돼요. 도덕 원리는 무엇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규범 윤리학은 이 두 윤리학에 비해서 가치가 들어가 있죠. 가치 개입.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1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학자의 경우에는 숙고에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윤리학자 개인의 가치가 들어있는 가치 개입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윤리학자는 규범윤리에 가까운 윤리학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규범윤리를 나누어서 두 가지로 또 배우셨죠. 규범윤리 안에 도덕 원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윤리 규범 탐구를 주로 하는 이론 규범 윤리가 있고, 그 만들어진 이론을 가지고 현실 생활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실천 규범 윤리가 있죠. 그래서 이론 규범 윤리는 도덕 원리를 찾는 데 주된 관심을 두고 있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천 규범 윤리는 도덕 원리를 적용해서 현실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게 규범윤리나 이론 규범윤리나 실천 규범윤리는 둘 다 규범윤리예요. 규범윤리이기 때문에 도덕 원리를 찾는 것에 관심이 다 있고요. 이 두 아이 모두 윤리학이라고 하는 공통 테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론 규범윤리가 도덕 원리만 찾는다가 아니라 이 원리를 가지고 현실 문제에 적용을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지만 현실 문제에 적용하는데 중점을 두지는 않거든요. 도덕 원리를 찾는데 먼저 우선점,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천 규범 윤리가 도덕 원리를 찾기는 하지만, 여기도 도덕 원리를 찾기는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규범윤리라고 하는 이론 규범윤리와 실천 규범윤리 모두는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강조점이 이론 규범윤리는 좀 더 도덕 원리를 찾는 거에 강조점이 있고, 실천 규범윤리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1번 문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학자의 경우에는 여기 구체적인 윤리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데 주된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학자의 윤리학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규범 윤리가 아니라 이론 규범 윤리가 아니라 실천 규범 윤리, 실천 규범 윤리 학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천 규범 윤리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응용 윤리라고 간단하게 표현하죠. 응용 윤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학자는 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학자예요. 그래서 뒷단원을 배우시면 알 수 있는 학자인데, 피터 싱어라고 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자연과 윤리 파트에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해외 원조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학자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니까 중요한 학자고요. 우리가 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여기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해외 원조와 관련해서 이분이 등장을 할 거고요. 동물과 관련해서는 자연과
윤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윤리학자는 응용윤리학자, 실천규범윤리학자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윤리학은 동물 학대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행위 지침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실천적인 행위 지침. 행위 지침.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행위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치가 들어간 거고요. 동물 학대 문제라고 하는 현실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현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위해라 라고 하는 도덕 원리를 적용하는 학문인 실천규범윤리학, 다른 말로 응용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보시겠습니다. 윤리학은 과학과 협력하여, 윤리학인데 과학이라고 하는 다른 학문과 협력을 한대요. 협력을 해서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현대사회의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그러니까 지침,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하는 것을 학문의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응용윤리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윤리학이 단독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문과 이렇게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규범윤리, 응용윤리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학문들과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특징인 학제적인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선지도 맞는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윤리학은 현대인의 소비 행태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선지에서는 소비 행태라고 하는 현실 문제가 나와 있기는 한데 뒤에 보니까 객관적인 기술을 최종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실에서 나타난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 다른 말로 서술하는 거죠. 서술.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냥 쓰는 겁니다. 쓰는 거.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가치 중립적으로,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가치가 들어가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 상태에서 그냥 기록만 하는 학문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디귿에 대한 선지에 해당하는 윤리학은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윤리학은 윤리 문제가 학문 탐구의 주제로 성립 가능한지를 탐구 과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학문으로서의 성립 가능성을 주된 탐구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윤리학 중에서 어떤 윤리학에 해당할까요? 메타 윤리학에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해당되는 선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냐면 기억과 니은을 고르신 1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가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를 먼저 보시면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게 윤리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1번 문제에서 살펴봤지만 도덕 원리를 찾고 도덕 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윤리학은 규범윤리학,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규범윤리학 중에서 도덕 원리 찾는 거에 좀 더 강조점이 있으면
이론규범윤리학 이렇게 얘기했고, 도덕문제 해결에 좀 더 강조점이 있으면 실천규범윤리학 혹은 응용윤리학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규범윤리학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나를 보시면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이 정당한지를 검증하고,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 아까 우리 살펴봤지만 규범윤리학과는 다르게 언어를 잘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그래서 윤리학이 과연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 것인가를 탐구하는 게 목표인 윤리학은 메타윤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타윤리학은요, 분석하는 데 주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분석윤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1번, 현실의 도덕적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도덕적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규범윤리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문제 해결, 여기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범윤리 중에서 실천규범윤리가 이걸 조금 더 강조하기는 하죠. 규범윤리기는 한데 그 안에 있는 응용윤리나 실천규범윤리가 좀 더 강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도덕적 정당화를 위해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여기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니까 당연히 규범윤리에 대한 설명이 맞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론적 근거 제시만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은 이론규범윤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나는 도덕적 용어의 개념을 분석하는 걸 주요 관제로 삼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도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언어의 개념 분석을 주요로 과제로 삼는 건 여기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라고 하는 걸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메타윤리학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4번 보시면 도덕적 관행,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관습, 이런 거죠. 이런 거를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특정 사회에서 나타나는 도덕적인 관행, 관습,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다른 말로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다른 말로 기술한다, 아니면 기록한다. 이런 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 윤리학은요, 이거는 기술윤리학이죠. 기술윤리학이기 때문에 4번이 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가는 나와 달리 도덕규범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당위 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도덕규범의 실천, 당연히 여기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했으니까 강조하겠죠, 가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려운 표현이 지금 당위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당위. 개념 강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당위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의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의무라고 하는 표현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우리 2학년 때 정치협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거죠. 해야 한다, 혹은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와 같은 강제성을 띠고 있는 어떤 규칙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규범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되겠어? 당연히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정직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의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규범, 즉 가치가 개입되어져 있는 도덕이론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당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능 실전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특징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형식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함께 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이나 풍습과 같은 도덕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하고 현상이나 문제를 나타나는 거죠. 기록하고 기술된 현상들의 인과관계, 여기 표시해 주세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대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이 윤리학이 무슨 윤리학이다 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냐면 기술 윤리학이다 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죠. 기록하고 서술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하고 서술할 때 여기 인과관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말을 타고 가는 건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좀 볼게요. 윤리학자들은 전 세계의 사회 집단이나 구체적인 도덕적 관행에 주의를 기울이며 여기 도덕적 관행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도덕적 관행들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옷을 입는지에 관한 사실과 같은 문화적인 사실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 기술 윤리학은 각 사회의 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 다양성에 따라서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은 기술윤리학이 되겠고요. 을을 보실게요. 윤리학은 정보윤리, 환경윤리, 생명윤리와 같은 현대인의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답니다. 우리 배우셔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삶의 영역에서 윤리 문제 해결을 최고로 강조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요거는 규범 윤리학 중에서도 실천 규범 윤리학 아니면 응용 윤리학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응용윤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리학자들은 현실의 도덕 문제 상황에서 이론 윤리를 적용을 강조하고 있죠. 이론 윤리를 강조하면 이론 윤리겠지만 이론 윤리를 적용하는 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실천 규범 윤리, 응용 윤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기술 윤리학자고요. 을은 응용윤리학자입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걸 보니까 이상한 네모 박스 그림이 나오고 그 옆에 있는 참조에 보시면 X축, Y축, Z축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요거 한 번만 문제 풀어보시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쉽게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은 기술윤리학이고 을은 응용윤리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윤리학에 비해서 응용윤리학이 갖는 특징을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X축 먼저 보시면 도덕적 삶을 위한 지침, 다른 표현으로 아까 우리 5번 문제나 1번 문제에서 얘기했는데 기준, 원리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는 규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기술윤리학보다 응용윤리학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삶의 지침을 강조할까요? 하겠죠. 이게 좀 더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러면 X축은 낮음과 높음 중에서 높음 쪽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좌표를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Y축 보겠습니다. 도덕적 현상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기술을 강조한다. 일단 기술을 강조하는 건 기술윤리학이죠. 기술윤리학. 응용윤리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응용윤리학에서는 낮은
정도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Y축에서는 높음이 아니라 낮음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네요. 낮음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가치 중립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메타윤리와 기술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규범윤리학은 가치 개입적인 태도를 강조한다 말씀드렸어요.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Z축 보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와 같은 당위적 규범 제시를 강조한다. 여기 아까 당위적 규범 제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5번에서 했었죠. 5번에서 당위적 규범 제시 강조하는 것이 규범윤리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Z축은 높음을 고르셔야 됩니다. 높음을. 그러면 Y축은 낮아야 되고 X축은 높아야 되고 Z축은 높아야 되니까 이 모든 I를 충족하는 맞추면 X축 높고 Z축 높고 Y축은 높으면 안 되고 낮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디귿을 고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있는 실전 문제 5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생활과윤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용보다는 이런 문제 유형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이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단 보시면 가의 가불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질문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이 그림을 보시면 A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갔을 때 이 갑의 입장과 을의 입장이 모두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 질문만 A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B에 들어가는 질문은 갑의 입장에서는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갈 수 있고 을의 입장에서는 아니요 라고 하는 질문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에 보면 을의 입장에서 예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을 보기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갑과 을이 어떤 입장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요, 한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 구조와 기능 속에서 존재하는 도덕 현상들에 대한 여기 경험적인 지식을 축적해서 현실적 도덕에 대해 과학적으로 기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된다라는 말은 뭐 자기 생각으로 쓰는 것이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기술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윤리학은 어떤 이상적인 도덕을 구축하고 정당화할 가능성을 모색하기보다는 이상적인 도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규범 윤리를 설명하는 말이겠고요. 정당화할 가능성 모색하는 윤리학을 메타 윤리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 현실의 도덕을 과학적으로 그냥 여기 또 나오네요. 과학적으로 기술하는 거 그냥 설명하는 데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할 그냥 사실의 학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갑에 대한 설명은 지금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을도 보시겠습니다. 한 학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립 왠지 중요한 표현이겠죠. 그 이론을 설명하는 데 사연에는 언어의 구조와 기능이 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대요. 분석하는 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윤리학에서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천 원리에 대한 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실천적인 원리로 윤리학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해석이 아니라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를 분석하는 게 1차적인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천적인 원리를 제공하는 학문이 우리가 실천규범윤리학, 응용윤리학이라고 한다면 도덕적 용어들의 의미를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보고 있는 이 윤리학은 메타윤리학이 되겠죠. 메타윤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기술윤리학이고요. 을은 메타윤리학 되시겠습니다. 메타윤리학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 들어갈 것, B에 들어갈 것, C에 들어갈 질문들이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A는 갑도 맞고 을도 맞는 그런 질문을 고르셔야 돼요. 갑도 맞고 을도 맞는 이런 질문을 고르셔야 됩니다. 윤리학은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되는가? 라고 하고 있어요. 도덕 규범을 주로 제시하는 학문은 우리가 규범윤리학 이렇게 얘기하죠. 규범윤리학. 그런데 기술윤리학은 그럴 필요가 없죠. 도덕적인 어떤 이상적인 지식을 구축할 필요가 없고, 메타윤리학도 철학적인 해석이나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제시할 필요가 없이 용어에 대한 분석, 도덕의 원리, 도덕 논리가 과연 논리적으로 정당한지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주된 목표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A는 갑의 입장도 을의 입장도 해당되는 설명이 아닌 설명입니다. 그래서 A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A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B 보시겠습니다. B는 갑의 입장에서, 여기 갑을을 한번 써줄게요. 갑의 입장에서 맞다라고 하는 것과 을의 입장에서 아니요라고 하는 걸 고르시는 문제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윤리학은 도덕적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묘사라고 하는 건 보고 기록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주력하는 건 기술윤리학이네요. 그러면 갑에는 맞고, 메타윤리학은 기술윤리학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묘사에 주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B에는 이 질문이 들어갈 수가 있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디귿 보시겠습니다. 역시 B니까요. 갑은 맞고 을은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을 고르셔야 돼요. 윤리학은 도덕적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되는가? 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맞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윤리학은 뭐가 있냐면 응용윤리학이 있죠. 그런데 기술윤리학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 없이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묘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갑은 X 되실 것 같고요. 을도 당연히 X죠. 을도 당연히 X입니다. 그러니까 B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C 보겠습니다. 윤리학은 도덕적 신념의 진위를 밝히는 것을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 C는 갑 볼 필요 없이 을만 맞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리학은 도덕 신념의 진위를 밝히는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검증한다, 논증한다, 논리적으로 분석한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메타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 예라고 할 수 있는 질문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붙이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진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자주 접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틀린 친구들 있으면 그 선지가 내가 무엇을 착각해서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선지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 문제풀이 해드리겠습니다.